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그 7월 26일이 되겠네요. 7월 26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중복입니다. 오늘이 지난 7월 16일이 초복이었기 때문에 열흘 뒤인 네 번째 경일이 되는 이제 중복은 7월 26일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포츠담 선언이 있었던 날이 되겠습니다. 자, 뭐 포츠담 선언, 뭐 중복이라고 하는 거야. 뭐 일상적인 우리들의 그 생활 속에 있는 하나의 그 이벤트지만 포츠담 선언은 좀 의미가 다르죠. 특히 그 식민 시대에 있었던 그 식민 조선이 이제 해방이 되기 위한 어떤 그 전초적인 조건이 마련된 선언이 아니었나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 포츠담 선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포츠담에 대해 뭐 카이로 선언이니 포츠담 회담이니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었는데 글쎄 여러분들 아직도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외우고 또 듣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인데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뒤집어서 곱씹어 볼까 하는 생각에 오늘의 그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 포츠담 선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7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이제 일본이 항복을 했으니까 뭐 한 25일, 20일 전쯤 되겠네요.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독일 베를린 교회 포츠담에서 열린 연합국 정상회담 중에 발표한 연합국의 대일 공동 선언이 바로 이 포츠담 선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죠. 자, 연합국 정상들은 이 선언에서 일본에 대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고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대일 처리 방침을 이제 밝혔다라고 되어 있네요. 또 보겠습니다. 포츠담 회담. 포츠담 선언, 포츠담 회담, 이 컨퍼런스니까 이제 회담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포츠담 회담은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한 뒤에 독일이 45년 5월 8일 날 이제 항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럽에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전쟁은 이제 태평양 전쟁이죠. 일본 쪽에서 봤을 때는 대동아 전쟁이고, 연합국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태평양 전쟁이죠. 우리는 그 태평양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려서 대동아 전쟁, 대동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식민지배를 받은 상태에서 해방이 되고 일제 잔재가 가시질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쓰던 표현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의 항복 문제와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 교회 포츠담에서 열린 연합국의 세 번째 전시회담으로 1945년 7월 17일 날 시작해서 8월 2일 날 종결이 되었네요. 자, 회담의 주요 의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패전국 독일의 통치 방침.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패전했으니까 그 독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해방국 폴란드의 서부 국경 결정. 사실은 2차 대전은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사실 폴란드하고 독일도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그런 아마 관계 비슷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이제 국경을 놓고 티격태격했을 테니까 폴란드 서쪽이 이제 말하자면 독일의 이제 동국 쪽이죠. 뭐 그렇게 될 테니까 서로 이제 국경을 갖다 이제 접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티격태격 뭐 문제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경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다음에 패전국 오스트리아의 점령 방침. 오스트리아는 뭐 지금도 오스트리아가 독일말을 쓰지만 이제 독일 쪽에서 섰기 때문에 뭐 독일도 이제 오스트리아도 점령을 당한 거죠. 그다음에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역할.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사실은 1910년대에 러시아 혁명을 성공하면서 이게 레닌, 스탈린 뭐 이런 식으로 쭉 거쳐가면서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가 됐죠. 소련이 됐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입김이 이제 강해졌는데 동유럽에 결국은 전부 동유럽 국가들이 우위성 국가가 됐잖아요. 소련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 당시에 미리 다 이제 우려를 해서 이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전국이 배상금 문제. 독일이 이제 졌으니까 독일이 다 물어줘야죠.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피해를 많이 끼쳤으니까.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죠. 파리 강화 회의를 통해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면서 독일이 전부 배상을 해주는 걸로 결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군수물자 생산을 못하는 걸로. 그래서 사실은 독일이 소련에 의뢰를 해서 탱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탱크가 결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쓰였던 거고, 결국은 6.25 때도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죠. 그럼 대일 전쟁 수행 방침, 일본 쪽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제를 놓고서 이제 회담을 한 거예요. 이제 참석자를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해리 S. 트루먼, 그다음에 영국 수상인 처칠, 윈스턴 처칠, 그다음에 중국의 총통인 장개석이죠. 이렇게 이제 셋이 모였는데 그 후에 8월 8일 날 이제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도 이제 대일전에 참전을 하겠다면서 여기에 이제 서명을 한 거예요. 이 선언에. 이제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이제 숟가락을 얹어놓은 거죠. 조세프 스탈린이. 그 다음에 이제 포츠담 선언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서 5항까지는 전문인데 그 내용이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 인류와 일본 국민의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할 것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는 이제 군국주의를 배제하겠다. 군국주의가 들었으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7항은 일본 영토의 보장 점령.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 이제 일본을 갖다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점령할 거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결국은 이제 그 사할린 북방 도서 4개 도서가 이제 소련이 이제 점령을 했죠. 지금까지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의 실행과 일본 영토의 한정. 일본 영토를 이제 점령을 해서 뭐 처리하는데 뭔가 한계점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카이로 선언을 갖다 실행을 하겠다. 카이로 선언은 이제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제 열린 회담인데 이때는 이제 참석자가 루즈벨트와 처칠과 장개석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카이로 선언에 대한 그 내용은 잠시 뒤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제9항은 일본 군대의 무장을 갖다 해제를 하겠다. 그리고 제10항은 전쟁 범죄자 처벌. 물론 당연히 범죄자 처벌해야죠. 전범자들은.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강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언론의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 존중을 확립을 하겠다. 아주 뭐 좋은 얘기죠. 그다음에 11항은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 유지 허가. 군수산업을 금지를 시켜야지 전쟁을 또 못할 거 아니에요. 평화산업 이건 이제 허가를 해주겠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 그렇게 이제 금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별의별 방법을 써갖고서 다시 또 전쟁을 일으켰던 거다라는 얘기죠. 12항은 민주주의 정부 수립과 동시에 점령군을 철수한다.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이 되면 점령군을 철수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포츠담 선언이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13항은 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이제 요구하는 걸 갖다 이제 규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의와 이제 평가를 한번 본다면은 포츠담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연합국이 일본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 대한 처리 방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특히 이거 아주 중요하죠.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 제8항에서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라고 천명을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식민지 조선이 이제 그 해방이 되게 되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 약속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렇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의 독립을 갖다 이제 재확인을 해줬다라는데 아주 엄청난 의의가 있고 또 그걸 높이 평가를 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포츠담 선언은 이제 뭐 개략적으로 정리를 할 수 이제 있는데 어찌됐든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이렇게 포츠담 회담 이렇게 그 진행되어 오면서
결국은 원폭이 투하되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죠. 예. 예, 지금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는 이제 8월로 이제 접어들어가기 직전인데 8월 15일은 이제 광복절이죠.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그 일제히 치하로부터 해방이 된 날입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느끼기 전에 이런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훑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바로 중복이 되겠습니다. 중복은 하지로부터 네 번째 경일이라고 이제 그랬죠. 제가 7월 16일 날 방송해드렸던 방송번호 237번의 초복의 내용을 보면은 그 중복이라는 것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결국은 삼복도요라 말이 있듯이 중복 때도 이제 무진장 덥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풍습이 보양을 위해서 뭐 보신탕도 먹고 뭐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삼계탕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 근데 이제 오늘 뭐 들은 얘기인데 삼계탕 값도 너무 비싸갖고 사람들이 삼계탕 사 먹는 것도 꺼려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삼계탕 집이 망하지 않겠지만은 닭 한 마리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양도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가격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걸 줄여서 반계탕이라는 걸 개발했죠.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르다 보면 4분의 1 계탕이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네요. 네, 이렇게 포츠담 선언 회담, 포츠담 회담 선언과 중복 알아봤고요. 곧 이어서 카이로 회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일본의 패망과 뭐 그런 것들이 갖는 어떤 의미라고 할까 한번 좀 되새기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츠담 선언과 중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뭐 그 히로시마의 이제 원자 폭탄이 이제 투하가 되고 일본이 이제 항복했죠. 근데 그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그 투하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이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말하기를 일본이 그때쯤에는 이제 항복을 하기로 이미 뭔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굳이 원자탄까지 투하를 했어야 되느냐. 미국이 좀 너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저는 제 지식이 뭐 일천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포츠담 선언에 불구하고 그것도 불구하고 일본은 항복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마던 타임스라는 그 책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일본 내각은 그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내각은 항복을 고려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죠. 내각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각의 통제를 일본 군부가 받지 않았습니다. 군부는 군부대로 움직이면서 또 군부는 또 워낙 그 천황이라는 존재를 갖다 이제 신격화해 놓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천황 폐하 참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덴노 해가라고 하죠. 그 천황을 이제 참 극진히 생각하고 모시면서 이제 항복할 생각이 이제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군부는 끝까지 저항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시간이 아니 그런 지금 이 시점에서 뭘 놓고서 뭐 단정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찌됐든 이런 그 카이로 선언에 이은 포츠담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전쟁을 했죠. 더군다나 1945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쇠 그릇까지 전부 징발을 해갖고 무기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그 젊은 청년들을 그 전장으로 몰아간 것이 일본이에요. 심지어는 상황이 그렇게 돼가는데도 이제 그걸 파악하지 못한 일부 지식인들은 1945년에도 이제 천황폐하를 위해서 조선 그 백성들도 나가서 싸우자 이런 시도 쓰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물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군인 같은 투사는 아니죠.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투사는 아닌데 그래도
이 시대를 좀 볼 줄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제가 살았으면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뭐 어찌됐든 그런 카이로나 포츠담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전쟁을 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945년 8월 6일 날 8시 15분에 오전 B-29가 이제 또 리틀보이라는 그 원자탄을 히로시마에다 이제 투하를 했죠. 뭐 한 10만 가까이 이제 죽고 뭐 도시에 뭐 한 60~70%가 파괴가 되고 뭐 이 정도고 뭐 이제 크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그 뭐 항복에 관련된 선언이 안 나온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1945년 8월 9일 날 3일 뒤에 밤 1시에 리틀보이가 이번에는 패트맨 살찐 남자 뜻의 그 원자폭탄을 나가사키 상공에다가 이제 터뜨리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히로시마만큼 또 시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사키에는 이제 주로 이제 군수산업 공장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파괴가 된 거죠.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그것도 6일 뒤네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항복하라 뭐 이제 얘기를 했겠죠. 12시 정오에 히로이토 천원, 히로이토 덴노 참 일본말 배울 때 히로이토 뭐 덴노 핵가 뭐 이 참 그 훈독 뭐 음독하면서 그거 공부하고 그러는데 참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화두나네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항복 선언을 했죠. 그 이제 히로이토의 그 떨리는 음성으로 항복문을 읽어나가는 거 우리가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들은 기억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이상 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제 카이로 선언은 이제 1943년에 미국과 영국과 중국 이 세 나라가 이제 카이로에 모여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이제 어떤 군사 조치,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이제 미영중 세 나라의 약속이었죠. 내용은 일단은 1943년이니까 일본을 이제 군사적으로 계속 압박한다. 이제 이런 그 원칙을 처음에 세웠고, 그다음에 미영중이 설사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일본을 점령하더라도, 그다음에 일본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 이제 식민지들 그 지역에 대한 영토 확장의 의사는 없다. 이걸 또 분명히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그렇게 점령돼 있던 그런 지역들을 그래서 이제 일본을 몰아내고 이제 독립을 시켜준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이제 특별 조항으로 한국도 포함이 된 겁니다. 이때 제가 알기로는 장개석, 장체스가 이제 그 조항을 이제 더 넣어줬다라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이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죠. 8.15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쓰질 않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지식인들이 이제 용어를 붙였겠죠. 독립이라고 쓰질 않고 해방이라고 썼어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홀로 스스로 섰다라는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8.15를 맞이한 게 아니고 이런 강대국들이 어떤 전쟁 승리의 부산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래서 그걸 해방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참 이 용어가 정말 그게 이제 의미가 달랐던 거죠. 독립과 해방은 의미가 다른 거죠. 독립은 스스로 이제 쟁취한 거고, 해방은 이제 주어진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제 포츠담 선언이 이제 나오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 그 포츠담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갖다 쭉 한번 곱씹어 봤다라는데, 큰 이 영상 제작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중복과 그다음에 포치담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